아이폰 17 프로는 애플 역사상 가장 욕을 먹는 핸드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마 디자인은 물론이고 투톤에서 오는 따로 노는 느낌, 긁힘 이슈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루 정도 대여를 해서 실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남의 것이기도 하고 테스트할 시간도 좀 부족해서 디테일하게 리뷰하는 건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을 실제로 대여해주신 분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6살 임호세입니다. 그전에는 아이폰 15를 사용을 했었고요. 현재는 17 프로 딥블루 구매한 지는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을 하셨겠네요. 그쵸.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디자인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 유출된 순간부터 가장 욕을 먹었던 게 디자인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프로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카메라 사용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 매장 가가지고 카메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물과 정말 가까운 생동감이 있는 사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면에서 봤을 때 새로 적용된 카메라 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크기는 해요. 이게 아이폰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세라믹 실드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살짝 반짝이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좀 고급스럽게 느껴졌고요. 이번에 프레임이 티타늄에서 유니바디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무조건 케이스를 끼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저에게는 그게 큰 의미는 없었고 저하고 잘 어울리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면은 조금 전문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투박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거울샷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찍는데 자칫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제 이미지에 좀 무게감을 실어주는 느낌이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세 가지 색상이 나왔잖아요. 네. 코스믹 오렌지하고 딥블루하고 실버, 세 가지 색상 중에서 이거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실버 같은 경우는 부르기는 해요, 사실. 그냥 만지기조차 싫더라고요. 왜 네. 김밥 먹다가 잘못 씹으면 막 뇌까지 울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코스믹 오렌지 같은 경우는 고기에 찍어 먹는 쌈장에다가 막장 한 숟가락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연님이라는 그 유튜버 분께서 김치전 색깔이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촌스러운 딥블루가 차분하고 깔끔한 인상을 줘가지고 저에게는 이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은 여기까지 이제 말을 하고 성능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3000니트까지 이제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한 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15를 사용할 때는 밖에서 핸드폰을 보면은 최대 밝기로 해도 그 빛 반사가 심해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가려서 핸드폰을 보고는 했는데 확실히 3000니트까지 올라가니까 밖에서 햇빛에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밝다는 느낌도 있어서 밤에는 눈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밤에는 나이트 모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실내에서는 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블랙 색깔이 좀 더 많이 선명해졌고 톤이 깊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몰입감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립감은 어떠세요? 생폰 느낌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집에서 있을 때는 좀 무거워서 케이스를 빼놓고 사용을 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15 같은 경우는 뒷면이 글라스잖아요. 네. 그래서 손에서 잘 미끄러지고 이게 손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없었는데 확실히 유니바디로 바뀌고 나서는 손 안에 편안하게 잡혀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카메라인데 아이폰 17 전 기종이 이제 4800만 화소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광화중 퀄리티의 8배 줌 카메라가 적용되면서 정배율과 이제 8배율이 똑같은 화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완전히 정배율로 했을 때랑 같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2D 느낌으로 보이는 감은 있어요. 8배로 확대를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배로 확대를 했을 때 사진이 깨지지 않아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해요. 어두운 곳에서 촬영했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가 완전 밤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을 했는데 확실히 노이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밤에 민속촌을 한번 갔어요. 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다른 어떤 조형물들의 이렇게 움직임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사진을 건지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했고요. 사물이 또 멀리 있으면은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거를 캡처해서 사진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진을 건졌어요. 그럼 영상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안 끼는 건가요? 오히려 영상에서 노이즈가 많이 안 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짐벌 사용하면은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만 멀미가 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표현이 되잖아요. 네네. 딱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세로로 있다가 가로로 전환을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유용하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이번에 A19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됐잖아요. 네. 성능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느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쿠키런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전에 15 모델을 사용을 할 때는 조금씩 끊기는 현상이 없잖아 있었어요. 네네. 뭔가 분명히 여기서 점프 눌렀는데 왜 화면에서는 가지지가 않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화면 끊김이 적고 훨씬 더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기록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발열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화면이 멈춰서 제가 전원 버튼으로 화면을 일단 꺼서 다시 켜려고 할 때 화면이 켜지지 않는 현상도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렉이 조금 많이 걸린다고 할까요? 아, 렉이 걸려요? 네. 데이터와 상관이 없는. 이거는 좀 새 폰에서는 좀 많이 치명적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12 프로 맥스를 제가 썼었는데 네. 거기서도 사실 없었고 지금 16 일반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없거든요. 그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중학생 때 노트를 썼었는데 네. 그때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와 같은 렉을 아이폰 SE2를 쓸 때 겪었었어요. 뜨끈해질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나요? 네, 맞아요. 발열 같은 건 좀 어떠세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발열이 조금 많이 심하기는 해요. 그냥 기기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인 이제 17 프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아직 주변에 17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물어보진 못했는데 17 프로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 현상이 있으시면 아마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아, 제 채널에 생각보다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 편이라서. 아 그래요? 근데 발열이 좀 있다 보면은 이제 제일 좀 문제인 게 배터리거든요. 뜨거울수록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 빠르잖아요. 실제로 발열이 심할 때 배터리 소모량이 좀 많이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냥 뭐 인스타나 카톡 정도 할 때는 발열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는 사실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가서 저도 이렇게 따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프로 타임 시간이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33시간에서 42시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보통 하루에 8시간에서 11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면은 한 6%, 5%로 간당간당하고 미디어를 많이 이용을 할 때는 그 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건 맞지만 33시간? 6시간? 절대 못 버텨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고속 충전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충전 속도는 어때요? 15보다는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 그래요? 핸드폰을 충전을 하다가 아이패드를 충전하면 뭐야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사고 그 다음날 바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날 블루투스 스피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야 너 17% 샀잖아, 그걸로 노래 한번 틀어봐. 제가 노래를 틀었는데 귀가 좀 아픈데? 라는 말을 많이 했고 소리가 좀 먹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공간감이 있으면서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는 맞기는 해요. 이제 저음일 때는 소리가 좀 먹먹해지고 고음일 때는 소리가 많이 찢어지는 느낌. 아이폰 17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총평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유니바디라 그런지 산기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발열감, 배터리 충전 속도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한 달 가까이 아이폰 17 프로를 사용해본 결과 저는 17 프로 구매 추천드립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밝기라든지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또 디스플레이의 부드러움, 일상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지만 직접 사용해보시면 또 그 애플만의 감성에 또 빠져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17 프로는 결코 실망시켜드리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7 프로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